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주식해서 여행 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자,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서 10월을 돌아보니까요. 이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도 코스피 지수가 192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주식 종목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주식해서 여행 가자에서 또 알짜 종목으로 꼽아놨으니까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요즘 가을 날씨라서 참 여행하시기가 좋잖아요. 또 국내 여행지 꼽아놨으니까 여행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해서 여행 가자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도 종목 추천과 함께 여행지 소개 같이 해주실 분이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별탈은 없으셨나요? 탈은 없었죠. 네, 별탈은 없었고 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가운데 약간 좀 몸집을 가볍게 그러니까 네. 좀 보통 이제 이제 시장이 안 좋고 그렇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를 펀치를 맞는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 펀치를 잘 피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설렁설렁 움직이면서 되는 종목 쪽으로 탁 치고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잽의 전략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일단 크게 시장에서 휘청휘청 되는 그런 종목들은 다 피해갔고요. 그래도 좀 되는 종목들 쪽으로 살살 가다 보니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시장 전체가 좀 변화가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다른 해외 증시들 다 올라가는데 특히 오늘 중국도 한 2.1% 급등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 모양일까라는 이제 안타까움이 계속 들긴 하는데요. 네, 잘 되겠죠. 네, 잘 되는 걸 기원하면서 저도 앵커님처럼 화이팅 이렇게 하셨나요? 네, 시작합니다. 아 예. 네, 시작합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예. 네, 깜찍하고. 밀려고요. 이렇게 함께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음 코너 진행하시죠. 네. 네, 그럼 간단하게 저번 주 리뷰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지난주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한 종목은 벌써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잠깐 또 쉬고 있는데 또 목표가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 지난주에 SK CNC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SK CNC 같은 경우 조금만 있으면은 신고가 돌파해서 목표가 갈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갔습니다. 진짜 가서 딱 수익 챙기고 지난주 여행지가 어디였었죠? 지난주가 전주였었죠. 네. 잠깐 살짝 당황하셨네요. 네. 미리 다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수익 잘 내서 전주 가서 비빔밥도 드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때가 10월 21일. 일단 25만 원대 부근을 막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시장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26만 5천 원대 부분은 일단 빠르게라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갔습니다. 그리고 더 갔습니다. 더 갔다가 지금 살짝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 흐름 보시게 되면 신규로 만약에 진입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한 25만 원대 부근 초반까지 또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진입해서 다음 목표가는 한 28만 원대까지 끌고 가도 될 만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 좋은 종목과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과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충분히 또 추가 내려오게 되면 또 잡아서 또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S&T 모티브였습니다. S&T 모티브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날이 10월 21일이었었나요? 예, 10월 21일. 그때 주가가 살짝 움직이면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느리지만은 갖고 계시면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할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날 주가가 38,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이제 39,200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서서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거래도 감소하고 여기서 다시 거래가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가 턴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다시 강조드리면 4만원대 이상에서 한 4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열려놓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주째 이 치고 빠지는 잽의 전법으로 네. 지금 이렇게 뭐 비결을 전수해 주시고 종목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종목들이 좀 올라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 가야죠. 예, 네. 여행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번 주 여행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여행지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자, 국내입니다. 국내고 가을 하면 단풍도 있지만 또 이 억새풀이나 또 갈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순천만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네. 네, 순천만으로 이제 제가 선정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네. 네, 순천만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 갈대가 바람이 휘날리면은 마음도 타들어가죠. 네, 그게 30대 초반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네, 순천만 같은 경우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가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잘해서 한번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11월이 초 같은 경우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치시고 특히 자영업 하시다가도 아니면 가정주부께서도 네. 예,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빙고. 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들죠. 그런 기분이 많이 들겠죠.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같은 이런 장세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는 한 번쯤 아무 얘기 없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옷깃을 딱 세우면서 네.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약간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쭉 하면서 약간 바람 좀 쐬고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 좀 새로운 기분을 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이 순천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순천만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쪽이죠. 예, 특히 그렇죠. 예, 갈대와 갯벌 이쪽에서는 거의 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한 지역이고 거기다가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네, 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순천만이 가장 또 유명하게 된 배경은 특히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진기행이라고 혹시 그 과거 60년대 예, 네. 그때 김승옥 씨의 가장 대표적인 저자 대표작 무진기행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이거를 전체를 읽진 않고요. 네.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국어 교과서나 이런 데서 접한 적은 많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교과서에 이런 거 실리지 않았어도 충분히 다 읽고 읽으셨나요? 그럼요. 예, 오. 몽환적인 분위기, 거기서 자주 나오는 분위기 쪽이 이제 안개와 이 갈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되게 살아있는 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참 인상 눈에 깊으셨나요? 그렇죠. 예, 물론 논술에 나왔었으면 더 열심히 봤겠지만은 저는 가슴으로 읽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쪽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 갈대밭과 함께 나오는 이런 쪽이 또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진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사천 교량교에서 그리고 갈대밭 중심인 대대포군요. 예, 대대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네. 갈대밭이 끝나면 바다가 이어지는 아주 장관의 모습을 어떤 올레길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사진 나오고 있는데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예쁠 때 찍은 사진이 겁니다. 우리나라 안 같네요. 우리나라 그쵸? 아니죠. 네. 네, 우리나라 어떤 이색적인 풍경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많이 정리가 된다. 예, 또 어떤 여러 가지 자연을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보다 보면 이게 좀 탁 트인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쪽에서 마음을 많이 힐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는 가장 많이 첫 번째로 꼽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하는데 이런 쪽에서 남자의 머리결이 휘날리면서 네. 네, 한번 근데 워낙 머리카락이 힘이 좋으셔서 그만하시죠. 안 휘날리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머리도 휘날릴 수 있는 바람이 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예, 또 꼭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거기다 최근에는 자연 생태공원이 생겼죠.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이 생기면서 각종 생태 체험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과도 또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쪽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끝났죠. 갈대 축제. 이 부분도 계속 매년 이어지면서 또 유명한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힐링하면 힐링의 대명사 갯벌과 갈대 이 두 개만 생각하시고 꼭 가보셔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또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죠. 식도락이죠. 그렇죠. 여행하면 식도락. 네. 혹시 그 해산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아, 예. 해산물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생선 생선이랑 예. 조개구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대본과 안 맞네요. 네.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바다 쪽과 인접하다 보니까 또 그 갯벌 쪽에서 나오는 특이한 또 생물 중에 하나가 짱뚱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네, 드셔보셨어요? 짱뚱어탕. 아니요, 먹어보진 못했고. 아, 네, 갯벌에서 이제 꼬막도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꼬막은 많이 먹어봤어요. 꼬막을 못 먹으면 이제 간첩이죠. 네. 네, 근데 이 짱뚱어탕을 또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짱뚱어가 보게 되면 솔직히 좀 처음에는 징그럽습니다. 외계 생물처럼 물고기처럼 이렇게 된 가운데 발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눈 마주치기가 무서운 생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추어탕처럼 네. 이렇게 좀 갈아서 추어탕과 비슷한 양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보양식입니다. 예, 먹으면 땀을 좀 약간 쪽 흘리면서 예, 그러면서 좀 기운이 원기가 확 회복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요즘 같은 때 가을 때 원기 떨어질 때 또 가셔서 한번 쭉 한 그릇 드시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벌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벌교하면 이 꼬막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은 11월 1일, 2일이죠. 네. 이렇게 거쳐서 꼬막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할머니 댁이 이 벌교 쪽이라서 아, 그러세요? 네, 꼬막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아. 이 순천만 가실 일 있으시면 벌교도 가까우니까 같이 이 꼬막 축제도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꼬막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뻐지시는 네, 거라고. 미용에도 굉장히 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양식도 하시고 왜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네, 네. 보양식 짱뚱어탕 챙겨 드시고 이제 보통 3-40분 정도면 벌교랑 이제 가까이 있어요. 순천이. 네. 이제 가셔서 이 갯벌 축제도 같이 보시고 이 꼬막 축제 같이 즐기시고 아, 예. 이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엔 벌교 하실 거죠? 벌교요? 네, 벌교로 다음 가실 주요? 거죠. 네. 그럼 벌교 가면서 순천만도 가셔라. 이렇게 네, 네, 같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또 먹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예, 또 원기 충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종목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여행지는 순천만 갯벌 그리고 함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이 벌교 꼬마까지 한번 챙겨서 여행 가보시면 어떨지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번 주에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서 여행 가게 될지 이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추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까요? 자, 김민수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삼진제약입니다. 네, 삼진제약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시죠? 삼진제약 하게 되면 딱 생각나는 약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있는데 말해도 상관없나요? 말하시면 안 되죠. 맞다, 땡땡땡. 그렇죠. 맞다. 개, 이렇게 네.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중적인 약도 있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심화된 약도 있고, 그러면서 보통 처방 중심 치료제 약도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삼진제약을 고르면서 가장 먼저 주의해 봐야 될 흐름이, 눈여겨보셔야 될 흐름이 제약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 과거 어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갇혀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래도 살아남은 주식시장에서 업종과 종목을 찾으라 하고 되면 어딜까요? 제약 쪽인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죠. 네. 예, 그래서 그 제약주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과 인구 구조가 또 유사하게 돼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고령화 이런 추세로 가기 시작하는데 고령화 바이오 이쪽은 아무래도 어떤 젊은 쪽이나 이런 쪽에 활발한 이런 흐름보다는 약간 그 실버 쪽에 가까운 산업들이고 그리고 네. 거기다가 헬스케어 이런 쪽에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약주는 오히려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반이 물론 해외에다가 직접 수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술 계약까지 하는 어떤 그런 제약사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 업종들은 내수 기반 쪽에서 오히려 환율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죠. 그런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금 시즌에서 그렇게 쪽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뭐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또 다 같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도 이런 쪽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진제약의 흐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두통약 쪽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순환기 의약품 쪽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면서 저희가 아는 두통약뿐만 아니라 이 전문의약품 쪽이 80%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 부문의 99%를 차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쪽에 좀 더 기반을 두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골관절염 치료제 이런 쪽도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계속 그 한참 또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삼진제약 하게 되면은 어떤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즈 관련된 또 치료제 쪽을 개발하는데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어떤 추가적인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모멘텀은 일단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 현재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삼진제약 최근에 좀 올라왔죠. 여기서 시장에서 제약주가 부각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약 한 3,800억이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 매출이 조금 정체가 되다가 일단 순이익 쪽으로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줄었었죠. 그러다가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1, 4분기에 65억 그리고 2, 4분기에 60억 그러니까 약 한 60억대 흐름을 순이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수익성 흐름들을 이제 되찾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0억 정도 상반기에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최근에 2011년도부터 순이익 흐름들 봤을 때 상반기에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도 그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약 한 200억대에서 240억 사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나왔던 실적 부진을 다 극복하고 어떤 실적의 새로운 어떤 정점을 찍는 방점이죠. 방점을 찍는 흐름이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15년 예상 흐름들도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약주 쪽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한 관점 쪽으로 관심 있게 봐도 될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과 유보율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제 실적은 아직까지 배당은 아직까지 400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배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가 흐름들로 비교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특이한 흐름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7월달 말부터 보유 비중이 거의 없다가 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장내에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5%까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의 주가를 끌면서 나오는 현상들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보유율이 늘어가면서 주가에 대한 수급이 탄탄한 모습들을 바뀐다라는 점들도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또 반등 시도하고 또 지금 다시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권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도 좋고 외국인들의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매수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대 약 한 26,500원대부터 약간 살짝 밀리게 되면 약 한 2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약간 25,000원대 25,500원을 잡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두겠습니다. 한 25,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 그 정도 부분까지는 크게 지난 저점대 부분이다 보니까 25,000원대로 손절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는 30,000원대 부분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손절 정도가 직전 저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되면 바로 다시 한번 주가가 지지권 마치고 다시 한번 턴해서 또 새로운 고가를 경신한다 라는 관점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진제약 꼽아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진제약은요, 이 제약주입니다. 이 앞으로 나아갈 이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이 제약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10월 28일 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26,500원을 보이고 있는 주입니다. 자, 현재 상반기 약 120억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좀 뒷받침이 계속 되어준다면 2014년에는 한 200억 좀 이상으로 좀 수익이 되지 않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주인데요. 자, 현재 지금 26,500원 주 보이고 있는데 1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고 손절가는 25,500원까지 짚어보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뭐가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두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앞에서 너무 장황하게 저 혼자 떠들었더니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한숨 좀 돌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도 아까와 패턴은 비슷합니다. 새롭게 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또 눌림목에 들어온 종목들, 근데 실적은 괜찮은 종목들, 그런 쪽으로 계속 타겟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은 두 번째로는 리드코프입니다. 예. 리드코프 하게 되면 솔직히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어떤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또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업체가 하는 대부업이죠. 예, 그거 때문에 좀 그게 쭉 달갑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고 그래서 주가가 싸다 그러면 무조건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좀 더 고리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을 하는 업체다라는 관점 쪽에서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 하게 되면은 보통 아시죠? 이게 그 영화 채널이나 이런 걸 보시다 보면은 광고요? 그렇죠. 네, 광고 참 많이 나오죠. 광고 많이 나오죠. 그런 쪽을 또 적극 공략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약간 여유가 있고,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때를 틈새를 공략해서 보통 무가 한 마리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네. 거 있죠. 머리 이렇게 막 제끼면서 무가 나와서 막 그런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코스닥에 상장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특히 그런 광고 보시게 되면 코스닥 등록 업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 광고 중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예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의 그 석유 사업, 그리고 휴게소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비자 금융 사업. 말은 멋있죠. 근데 대부죠. 대부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석유 사업 같은 경우는 S-오일과 어떤 석유를 공급하는 계약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대리점 사업 그런 쪽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휴게소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천안휴게소 쪽에서의 위탁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쪽 과거 이 회사 같은 경우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이제 소비 대부업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쪽에서 2003년도에 이제 소비자업을 새로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좀 더 커지는, 사세가 커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흐름과 주가의 변화를 좀 보시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4,100억 정도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4,000억이 조금 살짝 넘는 수준인데, 지금 금융사에 비했을 때, 금융사를 보고 접근했을 때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보통 순이익이 350억, 작년에 그 정도 나왔죠. 이 정도 흐름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300억대, 360억대, 450억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대부업이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서민 생활이 좀 힘들다는 거에 대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자본주의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적 양호하고요. 그런데 1사분기와 2사분기, 즉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90억과 80억, 170억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 흐름인데, 보통 보게 되면 하반기 때 좀 더 실적이 더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올해 약 한 350억대 이상 정도까지 순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 그렇다고 뭐 싸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회사고, 거기다가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주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장 대비의 평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여전히 꾸준히 돈을 벌다 보니까 회사에 갖고 있는 유보율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1300%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 흐름들 계속 이어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배당도 분기 배당, 반기 배당과 연말 배당까지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조금 짭니다. 네, 조금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배당을 좀 늘려서 조금 더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흐름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꾸준하게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관이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올해 초에 비해서 지금 계속 기관이 늘어나가는, 특히 기관 매수가 좀 강화되는 시점이면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기관이 좀 주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약간 좀 둔하죠. 이런 상황 쪽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런 거래가 늘어나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대에선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15,000원대 초반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권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번 또 이격의 확대를 시도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위쪽으로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일단 1차 저항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차트로는 일단 지난번에 16,500원대가 단기 파는 신호가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권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라색 정도면은 충분히 기준선이다 보니까 접근을 해봐도 되는 가격들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면은 약 한 15,000원대 초반이면 접근해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눌림목의 조정권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차원에서 먼저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약간 17,000원, 1차로는 17,000원, 2차로는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아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900원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 조금 더 벌리겠습니다. 약 한 14,500원 정도로 해서 지난 저점권을 만들었었을 때 거기서 가격대가 민감한 가격대가 있긴 있는데 그 정도 부분을 일단 이탈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14,500원대를 손절로 보고 추가적인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리드코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리드코프입니다. 대부업 종목인데요. 대부업 특성상 하반기에 조금 더 이익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14년 순이익은 350억 이상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의 특징은요.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기관 매수 강화했던 모습이 이어져 왔는데요. 기관 매수가 강화되면서 주가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28일 기준으로 한 주당 15,50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잡고 또 손절가는 14,500원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드코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또 두 가지 종목과 함께 여행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민수 부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땠던 것 같으세요? 혼자 주절주절 떠든 것 같아가지고요. 특히 매매 열심히 하고 또 와가지고 이제 이 종목과 이런 흐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저 혼자 종목들 얘기 막 어떤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흐름은 실적되고 바탕이 되고, 그래서 실적 흐름들 충분히 바탕되면서 가시화가 되는 흐름들과 함께 주가의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눌림목 찾아서 매매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항상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녹화 날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물산 그리고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얘기나 조금 이슈만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휙휙하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죠. 이런 데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강하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체력? 예.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예, 주가의 기본은 체력. 네, 그렇습니다. 예. 주가의 기본은 체력인데 체력을 바탕을 하려면 사람도 잘 먹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러면 될 텐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갖고 있는 재무 구조의 탄탄함 그리고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체력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겨울이고 감기가 걸릴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그런 때 체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 충분히 아무 걱정 없이 네. 다 이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와도 이런처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흔들려도 이런 종목들이나 주가는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오히려 기회만 되면 또다시 신고가를 내서 시장에서 돋보이려고 할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만 잘 찾아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을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또다시 한번 네.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나 여러 가지 좀 보면 네. 제약주들이나 또 대부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주요. 네. 대부업체주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또 아까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반기에 좀 실적이 또 많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했어요. 왜 그런 경향이 있는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특성이 좀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보통 보면은 그렇죠. 이제 그 소비 습관을 보다 보면은 연초부터 이렇게 쭉 쓰다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카드 결제하고 뭐 리볼빙 결제하고 뭐 이렇게 네. 또 쭉 하다 보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냥 이게 평소에 별 습관 없이 쓰다가 했던 것들이 점점 연말로 가면서 좀 이거 좀 커졌다 싶으면은 혹시 신청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금의 씀씀이는 좀 계획적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제가 거기서 나온 오늘도 반장 모드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어도 같이 네. 알려드리고 네. 예, 생활의 교훈도 오늘은 알려드리고. 웬일로 영어를 안 쓰셨네요? 오늘은 이제 매 방송마다 영어를 쓰시더니 잽 했었죠. 잽. 잽 하나 하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따 끝날 때 굿바이 에브리원 이걸로 마무리. 네, 지금 슬슬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네, 정리 멘트 한번 영어로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어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저게 좀 제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인다. 좀 가벼워 보인다. 이런 그런 코멘트를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지 않고 이제 좀 한자 성어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묵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앳된 외모에서 나오는 묵직함. 네, 지금 자승자박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뭐 영어도 좋고 또 한자도 좋고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이런 네, 데서. 어쨌든 항상 반장 모드로 아는 게 힘입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으로 알짜배기로 이렇게 꼽아와서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눈여겨보시면서 추천해드린 종목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추운데 외투 꼭 챙기셔서 외출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추천 종목, 또 다른 추천 여행지 꼽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